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건강검진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파일이죠. CSV 파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전처리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전처리를 해서 저장한 파일 있죠. CSV 파일의 형태로 저장을 했었는데 그 파일을 가져와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살펴봤었던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전처리 할 때는 열심히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하고 했었는데 시각화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타이핑 하는 것보다는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코드들을 이제 한 줄 한 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미리 작성되어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해보고 실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미리 띄워놓은 콜랩 문서가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 문서가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 시각화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수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매프롤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매프롤립의 경우에 좀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라이브러리에서 한글을 표시를 할 때 사전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각형의 형태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글 폰트를 거기에 맞는 거를 세팅을 해줘야지 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한글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있는 요 코드 세 줄이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파이썬 코드는 아니고 콜앱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 있는 구글 쪽 컴퓨터죠. 구글 쪽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리눅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매프롤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폰트들을 이걸 통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여러분들은 영상을 좀 멈춰 주시고 이 내용들을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번 이 코드들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폰트가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다운로드가 돼서 이런 식으로 폰트가 전부 다 다운로드가 되게 되면은 FC 캐시 해가지고 succeeded 성공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폰트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진행하지 마시고 런타임을 다시 재실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콜랩의 경우에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하고 약간 조금 달라가지고 시스템상에 뭔가 설치를 한 다음에 적용이 되려면은 다시 런타임을 실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콜랩 런타임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시작을 하는 거는 이 메뉴에 보시면 런타임 항목이 있죠. 런타임 항목을 누르셔서 보시게 되면은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가지고 런타임이 삭제가 되는데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 이제 초기화 중이라고 뜨고요.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시각화에서 사용하게 될 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이제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임포트를 할 텐데 매프롤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프롤립을 기반으로 한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C본이라고 하는 거는 매프롤립을 베이스로 해서 좀 더 이제 시각화 테마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다양화한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 임포트하는 코드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은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될 거고요. 이 두 줄의 경우에는 이제 별다른 출력 내용은 없어서 에러 메시지 없이 딱 맞춰지면은 임포트가 잘 되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매프롤립에서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한글 폰트를 매프롤립에다 적용을 해줘야지 되는데 적용하는 코드가 이제 요 뒤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임포트 했었던 매프롤립 있죠? 매프롤립에 PLT라고 썼었는데 PLT에 있는 RC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폰트를 설정을 해줘야지 돼요. 설정할 폰트는 다운받았었던 나눔이라고 하는 폰트의 패밀리라고 하면 그룹 같은 거를 의미를 할 수가 있겠는데 폰트 그룹으로 이제 폰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PLC의 RC 파람즈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엑시스에서 유니코드 마이너스라고 하는 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기호 있잖아요. 숫자에 붙는 마이너스 기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유니코드인 경우에 옵션 값을 이제 false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라인을 작성을 해서 요것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출력 없이 잘 실행이 이제 끝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준비했었던 헬스인포 파일을 지금 구동하고 있는 콜랩 서버에다가 업로드 해줘야지 되는데, 그 업로드 하는 내용이 코드 셀에 이렇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었던 셀의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거의 비슷한 형태의 코드라서 이 부분 이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파일 업로드 할 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관계로 그 부분은 건너뛰고 오픈된 파일을 가지고 한 줄 한 줄 코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파일을 업로드를 하라는 그 라인이 뜨죠.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헬스인포라고 하는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업로드가 진행이 될 거고요. 데이터 파일이 이제 다 업로드가 됐고요. 업로드된 파일을 가지고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이 이제 업로드가 다 됐으니까 그 파일을 가지고 전처리 할 때처럼 read CSV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일단 변환하는 코드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파일이 코드 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우선 임포트를 했고요. read CSV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서 호출한 결과가 여기 보시면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 저장이 될 거고, 저장된 객체 변수의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코드를 넣어 봤거든요. 이 코드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뜨는지.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었던 내용들하고 거의 똑같기는 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 컬럼 하나가 더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변환이 되면서 데이터 프레임이 다시 파일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요 컬럼 하나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필요 없는 내용이죠. 필요 없는 내용이어서 요 밑에 드롭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 컬럼을 이제 좀 지워 봤고요. 지우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저장했던 거하고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인 통계값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계값을 살펴보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info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가 있고요. info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은 이전에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함수를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describe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좀 보시죠. describe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이 함수의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각각의 컬럼에 해당하는 컬럼에 이제 수치들이 각각 있을 거잖아요. 그 수치들의 뭐 평균 값이 얼마냐, 아니면 뭐 최대 값이 얼마고 최소 값이 얼마인지, 그러한 들을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함수거든요.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이 함수를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